아직도 내 몸이 보내는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제발 이번에는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가려움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신 분들을 봤을 때였죠.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 의미 없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거나 등 상부가 계속 간질거린다거나 정강이 부분이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면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위의 가려움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변화의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인체의 신호와 증상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70% 이상이 처음에는 손발 가려움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폐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등 부위의 이상한 가려움을 먼저 경험하셨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정강이나 발목 주변의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가려움들이 보통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돌리시죠. 연고 하나 발라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이런 특정 부위의 지속적인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인 불명의 가려움을 겪었던 분들 중 상당수가 몇 개월 후 중대한 질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다가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셨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한 가려움의 위치 3곳과 그 가려움이 어떤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김철수 67세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밤마다 정강이가 간질거려서 잠을 설치는데 그냥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연고 발라도 별로 효과가 없고 긁으면 잠깐 괜찮다가 또 가려워지고 그래요. 김철수님은 평소 건강관리를 꽤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금연 금주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 가려움만큼은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습제도 열심히 발라보시고 실내 습도도 맞춰보시고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그 증상이 너무 오래갔습니다. 특히 밤 십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가려움 때문에 수면 패턴까지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죠. 형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뚜렷한 원인 질환 없이 말이죠. 김철수님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단순 가려움이라 생각했던 것이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절실한 경고였다는 것을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신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김철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투석까지 받을 뻔했겠구나. 정말 가려움 하나가 내 생명을 구해준 셈이야. 이런 일이 김철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작은 가려움 하나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가려움 일기작성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3가지 위험 부위의 가려움 신호를 알고 계셔야만 김철수님처럼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이상한 가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가려움 부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죽음을 부르는 가려움 3곳입니다.
이 세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곳은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가렵다고 하시면 단순히 건조증이나 습진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은 간 기능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이게 돼요. 이 담즙산이 우리 몸에서 가장 신경이 집중된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극해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 간재단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어요. 간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처음에는 손발 가려움을 첫 번째 증상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가려움이 보통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는 초기 단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6개월 전부터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받은 연고만 바르고 계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특히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기능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더니 간경화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건 일반적인 간 수치인 ALT, AST는 정상 범위였는데 담즙산 농도와 간 섬유화 정도를 측정해보니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박영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그냥 가려움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간경화가 더 진행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간 기능 개선 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세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담즙산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어요. 만약 여러분도 손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간 기능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술을 드신 다음 날 더 가렵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또 중요한 건 단순한 ALT, AST 검사가 아니라 담즙산 농도, 빌리루빈 수치, 간 섬유화 정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연고만 바르고 방치하면 정작 중요한 병을 늦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인 간 문제는 계속 악화되거든요. 그러다가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미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손발이 간질거려서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곳은 등, 상부, 특히 날개뼈 사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폐와 심장의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폐에 종양이 생기거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등 부위에 이상한 가려움이나 따끔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인 불명의 등 가려움을 호소했던 환자들 중 23%에서 폐나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기 단계였다는 거예요. 즉,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등 가려움이 먼저 신호를 보냈던 거죠. 제가 상담했던 이은희 65세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8개월 동안 등 상부, 특히 왼쪽 날개뼈 근처가 계속 가렵고 따끔거려서 정형외과나 한의원을 다니시면서 근육치료만 받으셨거든요. 물리치료도 받아보시고 추나요법도 해보시고 심지어 침술까지 맞아보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가려움이 특정 시간대에 더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유독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가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흉부 CT 촬영을 권해드렸더니 초기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왼쪽 폐 상엽 부위에 1.5cm 크기의 종양이 있었는데 이 위치가 정확히 이은희 님이 가려움을 느꼈던 등 부위와 신경적으로 연결된 곳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 후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계속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나갔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은희 님께서 수술 후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깨 결림이 심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몸이 8개월 동안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 몸이 신기해. 등이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따끔거린다면 흉부 CT 촬영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나 계단을 오를 때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진다면 폐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심장 문제로 인한 등 가려움은 주로 왼쪽에 나타나고 폐 문제는 좌우 구분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문제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폐 문제는 날씨 변화나 공기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절대로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파스를 붙이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나아진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등이 가려울 때 그냥 긁고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위는 정강이와 발목 주변입니다. 이 부위의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요독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이 특히 하체 쪽에 집중되면서 정강이나 발목 부위에 심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78%가 투석을 시작하기 2년에서 5년 전부터 다리 가려움을 겪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나 단순한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가려움이 나타날 때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장미경 72세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3년 동안 정강이 부위가 밤마다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날 정도였는데 계속 혈액순환 개선제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장미경님의 가려움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어요. 밤 10시 이후에 시작해서 새벽 2시경에 가장 심해졌다가 아침에는 거의 사라지는 거였어요. 또 짠 음식을 드신 다음 날에는 유독 더 심했고 물을 많이 마신 날에는 조금 덜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권해드렸더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장미경님께서 후회하시는 게 3년 전에 다리가 가려울 때 그냥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는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정강이나 발목 가려움과 함께 다리가 붓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거품료가 나온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가려움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보통 저녁부터 밤 사이에 심해지고 따뜻한 물에 다리를 담그면 일시적으로 나아져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가려움 때문에 연고나 로션만 바르고 계시면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건조증으로 오해하시는 거죠. 하지만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건조증은 보습제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정강이나 발목 가려움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세 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주요 장기들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간, 폐, 심장, 신장 같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들의 문제가 이런 특정 부위의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가려우면 그냥 긁거나 연고 발라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질병의 진단 시기를 놓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가려움들은 대부분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밤 시간에 독소나 염증 물질들이 더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이런 가려움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위험한 가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가려움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훨씬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은 우리 몸의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해요. 특히 간에서 담즙산을 처리하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밤 동안 쌓인 독소들이 희석되면서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 물 한 컵을 마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맨발 걷기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특히 신장과 간의 반사구를 자극하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집안에서라도 맨발로 걸어보세요. 너무 무리해서 오래 걷지는 마시고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맨발로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카펫이나 매트 위를 걷는 것보다는 약간 딱딱한 바닥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맨발로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올바른 수면 습관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이 재생되는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 있어야 간에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늦게 자는 습관이 반복되면 간이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담즙산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손발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10일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 녹색 채소,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을 줄이고 장기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들은 간 해독에 정말 좋아요. 평소 식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전신에 염증이 생기면서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또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몸의 회복 능력이 향상돼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건강해지면서 위험한 가려움 신호가 나타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가려움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습관들을 통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주요 장기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은 간 기능 이상과 등 상부의 가려움은 폐와 심장 문제와 정강이와 발목의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운 건 당연한 일이야. 연고 발라주면 금방 나아질 거야. 그냥 참거나 긁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정말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작 중요한 질병의 신호를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올바른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부위에서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그 부위와 연결된 장기의 기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손발 가려움이면 간 기능 정밀 검사를, 등 가려움이면 흉부 검사를, 정강이 가려움이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고 잘못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 문제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폐 문제는 폐암이나 폐섬유증으로, 심장 문제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신장 문제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이나 장기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님, 이은희님, 장미경님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90% 이상이 완치되거나 현저한 호전을 보입니다. 김철수님의 경우도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조기 발견 덕분에 지금은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만약 1년 더 늦게 발견했다면 투석을 받아야 했을 거라고 담당의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려움 하나가 생명을 구한 셈이죠.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가려운지 매일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십시경부터 왼쪽 손바닥이 가렵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심했고 술을 마신 다음 날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2주 정도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 같은 부위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그때 해당 부위와 연결된 검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기록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드리면 조기 발견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생활 습관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물 마시기, 맨발 걷기, 일찍 자기, 좋은 음식 먹기, 스트레스 관리.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특히 물 마시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소변 색깔로 알 수 있는 죽음의 신호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어요. 특히 콜라색이나 홍차색 소변이 나온다면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할 경고들이 있거든요. 또 거품료의 정확한 판별법과 냄새로 알 수 있는 질병 신호들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소변 색깔 변화를 단순히 수분 부족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콩팥, 간, 방광, 전립선의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가려움 하나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최근에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